페이지 338페이지 보십시오. 페이지 338페이지. 자, LED가 나옵니다. LED는 우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광원이기 때문에 LED 원리 같은 것을 잘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LED의 출현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친환경이죠, 친환경. 자, 현재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수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 기존의 방전등 볼게요. 기존의 방전등이, 자, 우리가 이제 뭐 형광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은등, 그 다음에 메탈 할라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원들은 기체 방전등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은을 우리가 함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은 자체가 우리가 이제 ROHS죠. 유럽에서 규제하는 6대 환경 규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저 LED에서는. 그죠? LED에서는 P형 반도체하고 M형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은 자체가 없죠. 자, 두 번째요. 에너지 절약. LED는 한마디로 그죠? 무맨 파워터. 이 단위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 광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광속이 뭡니까? 가시광선이죠. 우리 조명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부 다 가시광선입니다. 자외선 적외선은 조명으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꼭 이 가시광선이 많이 나와야 된다. 즉 광속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광속이 타 광원보다 많이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약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그죠? 동력 쪽 때는 우리의 고효율 전동기, 그죠? 프리미엄 전동기, 슈퍼 프리미엄 전동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좋은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고 변압기 같은 것도 효율이 좋은 거, 표준 소비율제 변압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맥락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LED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출현 배경을 간단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LED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P형 반도체하고 M형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P형 반도체하고 M형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봐보십시오. 얘는 이제 진성 반도체죠. 진성 반도체하고 상가인 물질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불순물 반도체. 이 불순물 반도체가 화학적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상가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때는 이제 붕소족을 쓰고 있죠. 붕소족. 그죠? 자, 가륨, 이제 인듐, 이 타륨,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륨은 원자수가, 전자수가 31, 여기 49개, 81개, 막 이럴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P형, M형 반도체는 똑같습니다. 이 진성 반도체에다가 여기는, 오가인 물질, 저 우리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에 3가, 5가,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랑 공유결합되어 불순물 반도체다. 이거 역시 불순물 반도체이고 공유결합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오가인 물질은 대표적인 게 질소, 그죠? 인, 그 다음에 비소시움 이런 거죠. 질소의 전자는 7개죠. 그러니까 인의 전자수는 15개예요. 비소시움은 아마 33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부분 한번 비교해 보죠. 질소의 체유학수는 7개, 가륨의 체유학의 전체 전자수는 31개. 요건 전체 전자수가 요건 7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진성 반도체 이렇게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전자를 보면 전자수 N은 2M의 제곱이죠. 그러면 N = 1궤도에서, 자, N = 1궤도에서 이 전자는 당연히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N = 2궤도에서 전자수는 여기가 2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면 8이 되죠. 자, 3궤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 3은 9에다 2를 곱하니까 18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요 질소부터 먼저 봐볼까요? 질소 쪽에는 제1궤도에 우리가 이제 2개가 전자가 있으니까 제2궤도에 전자가 8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수가 7개니까 제2궤도에 지금 5개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5개 있다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가 하나 많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다수인 이 불순물 반도체죠. 불순물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P형 반도체는 자 봐보겠습니다. 갈륨은 전자수가 31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자수가 10개에다가 18이니까 28개죠. 28개면 요 전자수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자수는 몇 개가 남아있죠? 3개가 남아있죠. 자, 이건 똑같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진성반도체, 전자, 전공. 이렇게 4개 똑같이 있고요. 다 이거 진성반도체입니다. 진성반도체. 자, 여기 이제, 상가의 물질들은 이렇게 전자, 전공, 전자, 전공인데 전자가 하나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전공이 하나 많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분소적은. 얘는 지금 이제 요거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공이 하나 많죠. 전공이 다수인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아시겠죠? 불순물 반도체다. 일단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개 인가 전에 PM 반도체에 전개를 인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N 접합부가 있고요. 여기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죠. 자, 이게 스위치를 넣기 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개가 전에는 확산의 원리죠. 확산의 원리. 확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건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개념적인 거, 이런 부분을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 N형 반도체에 다수인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PN 접합부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PN 접합부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N형 반도체는 얘가 이제 PN 접합부로 이동하죠. 자, 전자가 PN 접합부로 이렇게 이동하죠. 자, 이동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PN 접합부로 이동했죠. 그 이동한 전자 수만큼 얘가 뭐로 바뀌냐면 플러스로 바뀌죠. 원래 마이너스 극인데, 이 원래 마이너스 극인데 이동된 전자 수만큼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제 P형도 똑같죠. P형 반도체도 이 전공이 어디로 가갑니까? 확산의 원리에서요. PN 접합부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면서 이제 이놈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공이 이 PN 접합부로 이동해 오는 거죠. 그죠? 자, PN 접합부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P형 반도체는 원래 플러스 극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동된 전자수만큼, 즉 이동된 전공수만큼 뭘로 바뀌냐면, 자,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동된 전공 전자는 어떤 극성을 가지고 있죠. 얘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극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위를 형성합니다. 전위. 그러니까 이 전위 자체가 전자하고 전공이 이동되면서 여기가 어떤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전위가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산전위라 합니다. 확산전위. 아시겠죠? 이 확산전위를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역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전압. 그러니까 이 PN 접합부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전개를 인가하기 전에는 요렇게 전기장, 즉 우리가 역전압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역전압이. 그죠? 역전압이 형성돼서 더 이상 이 전공이 이동하지도 못하고 전자가 더 이상 PN 접합부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PN 접합부는 이때 어떤 영역이 되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핍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는 이제 절연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연청, 공핍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디플리션 레이어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때 우리가 전기가 형성되는 것은 이 원리죠. 전기가 형성되는 것은 K의 R제곱의 Q라고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적이 있었죠. 항상 이 전하는 우리가 이제 중성인 상태에서는 전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얘가 극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떤 전하 Q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P점에 1쿠롱이라는 여기 이제 전하가 있을 때 이 1쿠롱에 미치는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기초할 때. 그죠? 자, 탄에 이제 이런 원리로 해서 여기 이제 역전압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요. 역전압을 이기는 우리가 이제 전개를 가해줘야 되겠죠. 자, 봐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전개를 가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요. 자, 역전압을 이기는, 즉, 다시 말해 역전압을 상쇄하는 거죠. 상쇄하는 이렇게 이제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겠죠. 순방향 전압. 순방향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338페이지 우측에 있는 그림 있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그림을 봐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봐보시면 그림이 약간 좀 애매하네요. 여기가 이제 전도대죠. 전도대 위에 있는 게. 밑에가 가전자대죠. 그죠? 요 가전자대는 전자가 거의 채워져 있는 밴드죠. 요거는 전자가 채워 있는 밴드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에너지 준위의 밴드고, 얘는 전자가 비어 있는 밴드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밴드죠. 그죠? 근데 이 전도대가 가전자대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PN 접합부로 봐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개를 인가하기 전에 전자가 여기 와 있었지 않습니까? 전개가 인가 전에는 전공이 여기 와 있었죠. 자, 전개를 여기에서 아까 역전압이죠.
이 역전압을 이기는 이 전압을 가했으니까, 역전압을 이기는 전개를 가했다 했으니까, 그럼 도통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전공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전공이 P형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N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자, 전자 전공이 들어오면, 자, 전자가 이쪽으로 흘러나가겠죠. Pn 접합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Pn 접합 쪽에, 그러니까 에너지, 전도대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Pn 접합 쪽으로 이동하죠. 이 가전자대에 있는 이 전공도 이 Pn 접합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했죠. 이동해가지고 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이 전도대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요 떨어지는 에너지 차만큼. 이게 이제 포텐셜이니까. 이게 에너지 차죠. 그죠? 포텐셜. 포텐셜 차만큼, 그죠? 에너지 차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 차만큼 빛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이 나무라는 파장이 나오죠. 나무다가 우리가 이제 결론식으로 얘기하면 하시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차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책자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시가. 하가 뭐냐면 플랭크 상수고 C가 광속이죠. 3 곱하기 10의 8승메다 세커. 에너지 갭은 E2 빼기 E1이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1240의 에너지 갭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내가 기체 방전 등을 할 때 M 1궤도의 W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M 1궤도의 충돌 에너지. 물론 이때는 비탄성 충돌입니다. 비탄성 충돌요. 탄성 충돌은 얘기가 안 된다 했죠. 자, M 2궤도로 이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델타 W라는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 W1 에너지가 델타 W 에너지를 받아서 W2라는 에너지가 되면서 여기 상태, 즉 excited state죠. excited state. 우리가 이걸 여기 상태로 얘기하죠. 여기 상태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steady state죠. 기드 상태도 기드 상태. 안정한 상태고 여기는 안정한 상태고 여기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전자는 안정한 상태로 떨어질 겁니다. 이 떨어질 때 하시라는 거죠. 에너지 차만큼이 여기 이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빛으로 나오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나무다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나무다는 우리 CF라고 했죠. F, 진동수하고 주파수하고 똑같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C는 이제 광속이죠. 자, 여기서 W2 빼기 W1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진동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진동수 나무다르죠. 진동수 나무다를 구해보면 W2 빼기 W1, 즉 에너지 차죠. 이걸 아까 델타 W라고 얘기했나요? 이게 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식이라고 보면 이 이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식을 넣으면 자, 광속에다가 에너지 갭이죠. 하가 돼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시에 이 에너지 갭이 되죠. 그죠? 자, 요 식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그 에너지하고 전공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차만큼이 이제 빛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 에너지 차만큼 빛이 나오는데 이 에너지 차가 크면 이 파장은 짧은 파장이 나겠죠.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파장이 나올 것이고 이 에너지 차가 적으면 이게 파장이 이제 길어지는 이런 형태의 파장이 나온다. 빛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때 빛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천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그럼 빛이 다 나오냐? 그건 아니겠죠.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빛이 100% 나오는 직접 천형이 있고 빛이 100% 나오지 않은 간접 천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직접 천형이 있고 직접 천형, 그 다음에 간접 천형이 있습니다. 간접 천형. 자, 직접 천형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전도대를 그리겠습니다. 전도대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부분 있죠. 전도대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부분이죠. 준위가 가장 낮은 부분, 이 부분이랑 가전자대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가전자대입니다. 가전자대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가장 높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일치하고 있을 때는 여기서 직접 천이합니다. 직접 천이를 하면서 이때 직접 천이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가 모두 다 빛이 나오죠. 발광이 되죠. 요런 타입을 우리가 직접 천형이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간접 천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간접 천형은 전도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대가. 자, 그 다음에 가전자대를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가전자대가. 자, 이 가전자대하고 전도대를 봐보시면 전도대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이 부분이랑 가전자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이 부분이 일치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전도대에 있는 이 전자가 가전자대의 전공적으로 떨어지면서 자, 일단 수평천이. 자, 수평천이 했죠. 자, 수평천이 할 때 우리가 뭐가 발생되죠?
열이 발생되죠. 열. 그죠? 그 다음에 수직천이 할 때 다시 빛이 발생되죠. 이렇게. 요때 이제 수직천이 할 때 빛이 발생되거든요. 요거는 빛과 열이 같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LED로 우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초기에 우리가 이제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요런 거랑 이제 불순물 반도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초기에 만들어낸 이 LED가 이 타입이고, 후광으로 쓰는 거는 현재 LED는 이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타입의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냐면요. 3족, 5족, 2족, 6족, 이런 화합물 반도체죠. 화합물 반도체. 이런 화합물 반도체를 쓰는 게 직접천형이고, 초기에는 이런 어떤 물질들을 사용한 LED가 이 타입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특징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휘도가 나오겠죠. 왜? 모든 이 천이가, 직접 천이가 빛으로 다 나오죠. 근데 효율도 높죠. 고효율. 그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우리가 빛이 다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건 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빛과 열로 에너지가 분산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유도가 나오죠. 저유도가. 저유도가 나오고 저효율이 나오죠.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표에, 우리 책자에 보시면 이 도표를 제가 또 구분해 놨죠. 재료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천이 방식, 그 다음 전자전공의 결합, 광특성, 적용. 제가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나눠놨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그 항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